안녕하세요. 친절한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점 점검사항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고요. 혹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인데 비정규직은 누구를 말하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세 가지를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차별적인 처우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차별 문제가 이제 법에 이제 위반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비정규직 차별에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하는 차별 감독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제 모든 근로감독에 이 차별적인 처우가 있냐 없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감독 사항으로 반드시 넣게 되어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는 차별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라든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반드시 차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감독관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비정규직이 있네요. 그러면 차별적인 처우는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차별적인 처우가 있는데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죠.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딱 됐어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었고요.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비교할 만한 근로자가 존재했어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인 처우로서 시정 대상.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차별 감독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준비해둬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조직도, 그리고 업무 분장표, 이거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왜냐면 누구랑 비교할 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리고 출퇴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취업규칙, 이 정도의 자료를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판단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현장에 나갔는데 다 정규직 근로자예요. 그러면 차별 감독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까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뭐냐? 이 문제가 남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무조건 기간제 근로자예요. 아르바이트생 많이 쓰시죠. 알바라고도 하죠. 파트타임 있죠. 그리고 파출도 쓰는 경우 있을 거예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행사 잠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행사, 설 행사 이럴 때 파출 통해서 잠깐 고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상관없습니다. 기간의 정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도 있죠. 그 회사 규정에 따라서 혹은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게 된다?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동안에 발생한 차별적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 있는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그냥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세요. 회사 전체가 근로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통상 근로자로 잡았을 때 이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걸 말해요. 통상 근로자가 40시간 일한다? 36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전부 다 36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제 주 40시간이 아니고 어떤 회사는 주 36시간, 주 35시간을 이제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잡아놓은 회사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동종 업무에 대해서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동종 업무라는 걸 뭘로 판단하냐면 업무 수행 방법이라든가
작업 조건 혹은 업무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근로자와 비슷하냐 아니냐 이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는 저 근로자 파견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견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용관계하고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파견 근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불법 파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불법 파견일 경우에 이제 불법 파견은 뭘 말하냐면 파견법을 위반한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를 전부 불법 파견으로 봅니다. 파견 기간 정해져 있죠. 제조업체 이런 데 파견 못해요. 원칙적으로 일시 간헐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럼 파견 기간 위반한 거라든가 허가업종이 있죠. 파견은 허가사항입니다. 원래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위반한 것들 전부 다 불법 파견이죠. 이때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그 파견 근로자도 차별시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런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는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다 차별적 처우 영역으로 잡느냐? 법에는 이제 조금 제한되어 있게 규정을 해놨어요. 임금, 상여, 뭐 복리후생 이런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차별 금지 영역이라고 설정을 좀 해놨거든요. 그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별적 처우라 하면 각목의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임금, 뭐 정기상여, 명절상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리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놨는데 그 밖에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건 보이잖아요. 임금, 뭐 상여 눈에 보이는데 그 밖에라는 부분 때문에요. 이건 모든 근로조건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외 없어요. 근로조건은 제가 서두에 이 영상 처음 부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로조건은 뭐죠?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고용되어서 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에요. 네, 그걸 전부 다 근로조건이라고 하고 그게 차별금지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영역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불리한 처우인지를 보는 거예요. 불리한 처우인지. 그 불리한 처우인지는 뭘 보냐면 원칙은 이래요. 같은 것끼리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급하고 기본급을 비교해요. 그리고 상여금, 상여금 대 상여금. 이게 사실은 원칙인데 똑같은 회사가 거의 없겠죠. 왜냐면 임금 체계가 다 다르고요. 정규직 근로자는 기본급, 뭐 상여 이런 구분 체계를 한다 하더라도 뭐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 뭐 포괄임금, 뭐 한 달에 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 비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하냐면 범주화 비교라는 걸 해요. 비교 가능한 항목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품적인 부분을 하나로 묶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복리후생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묶어준다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통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서 기본급이 낮은 게 통상적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상여금 등을 높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 근로자보다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은 높고 이러면 통으로 잡았을 때 금전적으로 비슷하게 같게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차별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통으로 비교했는데도 낮게 됐다. 그러면 차별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합리한 처우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범주화의 방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나갔을 때 감독관은 큰 틀로 이제 범주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금품이냐, 금품 외적인 거냐 이걸 좀 기준으로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금품적인 차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 하나 있는데 이제 2020년도에 공공기관들을 인천 쪽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 차별적인 부분을 감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취업규칙 뭐 이런 복무규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뭐 어떤 금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취업규칙 이런 데 나와 있는 명시적인 차별인 겁니다. 이런 건 바로 개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품 외적인 차별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학자금 지원 이런 거 많이들 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뭐 대여금이라든가 대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뭐 이런 금품에 대해서는 뭐 사내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단체협약에 이제 이런 조항들 들어가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지금 차별적인 처우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치, 뭐 불리한 처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이런 처우가 존재해요.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건지 이것도 하나의 맥락입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차별적인 처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불합리하더라도 차별 문제, 뭐 시정 대상 이렇게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통상 근로자나 직접 고용된 근로자도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근로자들에 비해서 불합리한 처우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따져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 등의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요. 이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 동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근무할 필요는 없어요. 이 근로자는 직제상에 뭐 이제 비교할 만한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이 근로자가 실제 없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근무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간제일 때 이제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 문제를 따진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던 그 당시에 비교할 대상자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퇴직했다. 뭐 조직이 개편돼서 그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자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직제 개편, 뭐 폐업, 뭐 아니면 뭐 어떤 여차저차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 근로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이제 저희가 한동안은 마이너스 호봉제라는 걸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판정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원래 비교할 때는 이제 같은 것은 같게라고 했잖아요. 비교 대상 근로자랑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 비교 대상 근로자하고 비교를 할 때 뭐 책정된 게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1호봉까지 있는데 이 근로자랑 바로 비교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근속 연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맞춰서 호봉을 낮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호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호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한 금액 대비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판례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직제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호봉, 1호봉하고 이 비교 대상 근로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낮은 처우하고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 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왔어요. 비교 대상 근로자까지 다 잡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없냐 이게 마지막 관건입니다. 차별적인 문제 차이를 두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개별 사안별로 고용 형태,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권한과 책임, 채용 조건,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 결정 요소인 기술이나 경력,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판례예요. 이제 좀 말이 어렵죠? 단순히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모든 요소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건 거죠? 업무의 내용이 달라요. 난도가 달라요. 팀장하고 나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나요? 같이 인사팀이에요. 인사팀원이 인사팀장하고 인사팀원이 사실은 기간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인사팀장하고 나 인사팀장님에 비해서 우리 같은 업무 하잖아요. 왜 기본급이 다르죠? 할 수 있나요? 팀장님하고는 이제 업무 난도라든가 뭔가 하는 영역이 달라요. 권한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런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차별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다르게 보는 거. 예를 들면 기간제 아니면 결혼 대체로 채용된 대체 인력들 있죠. 이 근로자랑 원래 있던 정규 근로자. 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육아휴직 복직하기 전에 대체 근로자 쓰는 경우 있죠. 그리고 그 근로자랑 같은 업무했던 다른 근로자, 뭐 회사 내에 이 근로자끼리는 차별할 이유 없죠. 같은 업무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팀장님하고 비교하기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좀 차별이라는 개념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이런 걸로 본다는 뜻이고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단기 고용을 전제로 채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개월짜리 아니면 뭐 설 뭐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일주일 단위 이렇게 단기 고용을 전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비교 대상 근로자랑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제 핑계거리로 되는 게 사실은 예산 문제거든요.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이 근로자한테 더 많은 걸 못 줍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예산 문제야 뭐 공공기관이 노력해서 다른 데에서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차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 많아요. 개별 근로자랑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단체 협약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체 협약이 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특히나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발견이 됩니다. 자기들 조합원이라든가 정규 근로자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뭐 이제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두는
그런 조항들이 꽤 있는데 이런 합의만으로 그런 차이를 두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뭐 단체협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설, 추석, 상여 이런 얘기를 좀 잠깐씩 드리고 있는데 설이나 추석, 상여금 뭐예요 혹시? 사용자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보너스 개념으로 주고 이런 건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임금이에요. 그냥 임금이에요. 그런데 설이니까 추석이니까 조금씩 더 주는 상여라는 이름을 주고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본질은 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거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지급하셔야 되세요. 네. 설, 추석, 상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무조건 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차별 어떤 영역이 발견이 됐으면 차별적인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면 감독관은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차별 영역입니다. 시정하십시오. 라는 게 시정 명령장이 나가고요. 저희가 25일 정도 기간을 좀 부여하고 있어요. 시정 기간으로서 부여를 하는데 시정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정 안 하면 감독관이 15일 안에 뭐 이제 다른 어떤 조치를 하기에 앞서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통보를 해요. 사실은 이제 차별 시정은 노동위원회 권한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감독관이 그걸 권한을 이제 감독 권한으로 갖고 와서 저희가 근로감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에 대한 명시적인 조치, 배액 조치, 뭐 아니면 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는 이제 노동위원회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강의 이걸로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잠깐 좀 이제 1강부터 마인드맵 한번 좀 해볼게요. 1강부터 제가 쭉 진행해온 게 뭐냐면 근로감독이 뭔데 근로감독관은 누구냐? 그리고 근로감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 감독관은 뭘 준비하지? 제가 혹시 워크숍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워크숍을 내가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절차였는지 한번 짚어보면 감독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다려 준비하고 실행하고 사후 조치하고 이런 거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점검이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10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죠. 무조건 나가서 무조건 봐요. 뭐 부당노동행위 점검을 나간다, 불법파견 점검을 나간다. 점검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들은 다 생각해 보시고 다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쪽집게 강의 같은 건 아니에요. 제 영상이 그런 강의는 아닌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애써 이제 영상을 같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행정에서 배치되면 감독관이 뭐라고 하나요? 뭐 이런 속설 아니면 뭐 감독관한테 밉보이면 뭐 근로감독 결과가 안 좋아지나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감독 나올 때 막 플랜카드 걸고 커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죠? 감독관이 무기 2개 갖고 가요. 무기. 감독관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 법조항이요. 법전 들고 다녀요. 또 하나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요. 2개가 감독관 무기임에 동시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무기예요. 법정을 정확히 알고요. 법조항대로 나는 준비를 했다. 차분하게. 너무 많은 자료들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걷어내고요. 법조항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을 좀 음미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 회사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들어가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 법조항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차분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근로자 대표랑 합의한 거 연차 대체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뽑지? 과반을 대표하는 자 이런 조항들을 차분히 밟아가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근로감독 그리고 중점사항 10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법조문 그 자체입니다. 법조문 그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게 근로감독이에요. 속설이 있죠. 행정해석에 위배되면 안 된다. 혹은 뭐 감독관한테 밉보이면 감독 결과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직무 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감독관은 이거 근거로 법조항과 직무 규정 근거로 정확하게 가서 점검하고 뭐 조치 취하는 게 근로감독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 혹시라도 업무 보시다가 도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 이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들어가셔서 직원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친절한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